최근 대구에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들이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은 최근 4년 동안 4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 면회객이 통제된다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폐쇄됐습니다. RSV라고 해서 급성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신생아들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독하고 몇 년 다 해놨고 하고 나면은 이거 세대 잠복기 8일을 생각해서 그 이후는 또 운영. 지난해 12월 출산한 산모 A씨. 조리원에서 나온 뒤 한 달도 안 된 아기의 기침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RSV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다음 날부터 기침, 감기심,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한 데 가서 병원에 갔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리원에 있었던 B씨의 아이 역시 RSV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콧물은 계속 있었고 이제 기침을 조금씩 더 하면서 가래 기침 소리처럼 막 하더라고요, 애기가.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게.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시기지만 병원에 입원한 아기를 돌보느라 엄두도 못 내는 상황.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입원한 아기가 더 안쓰럽다고 하는데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이거를 주사를 맞는다고 꽂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울고 불쾌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사를 꽂고 만등서 떼고 다시 꽂고 이런 부분 참 보기가 너무 안쓰럽죠. RSV는 기침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증상은 이렇습니다. 6개월 미만 아이들한테 호흡기 감염을 일으켰을 때 좀 더 심한 기침, 열을 많이 나타내고 그다음에 호흡곤란으로 호흡 빈도가 많이 높아지거나 그리고 숨 쉴 때 특히 좀 더 특징적으로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10월에서 2월까지 주로 나타나는데 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경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2세 미만의 아가들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신생아, 미숙아 그리고 선천적인 어떤 심장이나 폐질환을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면역이 약한 아가들한테에서는 더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리원에 있다가 RSV 감염 확진을 받은 신생아는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시기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이번 달 6일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을 받은 아이 엄마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증세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기침을 조금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안에서 아이가 기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재채기는 좀 할 수 있다. 뭐 등을 두드려주라. 뭐 애들이 수유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등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수유를 할 때 신생아들이 동시에 기침을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유를 하니까 정신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기침을 했어요. 뭐 그냥 우유를 잘못 먹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생아라서 그럴 수 있다. 뭐 밥 먹어서 그렇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희도 괜찮은 줄 알고. 하지만 조리원에서 퇴원한 뒤에 증세가 심해지는 신생아에다 폐렴 진단까지 받은 아기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병원과 조리원 측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관련 글이 카페 등을 통해서 잇따르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산모들의 주장입니다. 엄마들의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들이 뭐 피해를 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감염이 되는 사실이 있다. 조리원 측은 지난 5일 감염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퇴실 조치와 자발적 폐쇄를 하는 등 필요한 대처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날 밤부터 바로 퇴실 조치 다 시켰죠. 그날 토요일 밤에 산모들 계신 분들한테 다 통지를 하고 자발적으로 다 퇴실. 그러면 못 가는 분들은 1월까지 다 나갔죠. 하지만 보건소에 처음 신고한 것은 조리원이 아니라 신생아 부모인데다 이 최초 감염자가 이미 12월 26일에 확진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이 대처가 적절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도 있어 보입니다. 조리원에서 나간 이후 확인된 감염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외의 경로로 이 감염병 인지된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알리지 않은 이 경우에는 지금 모자보건법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의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산후조리원에서도 RSV 감염자가 11명이 나왔고 지난해 7월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RS 바이러스도 그렇고 로타바이러스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흔히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은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았다가 아기들에게 고통만 준 것 같아 더욱더 안타깝다는 산모들.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다고만 하고 넘겨버리니까 저희는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검사를 했으면 증상이 지금까지 안 와서 입원까지는 안 했겠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대응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사실 컸어요. 그런 작은 증상을 발견 못했다는 게 너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산모와 신생아 또 조리원 관계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400여 건이 넘은 산후조리원 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